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엔비디아의 훈풍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죠. SK하이닉스가 그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옛날 태조 이방원 중에서 이 원전과 방산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방산이 먼저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 순법 개정안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현대 로템 2위의 이름 위치해 있고요. 현대차 역시 3위의 이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삼성전자 모두 최근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큰 수익률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비별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최근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까지 위치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 오전 시장 기준에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그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오지비수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1위 이름 위치해져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더블 배당 시즌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작년 기준 순이익 2조 클럽에 달성한 메리츠 금융지주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고요. 이 셀트리온 오늘 역시 제약바이오주의 흐름 좋은 가운데 대장염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셀트리온 3위의 이름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KB금융도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LG화학에 대한 수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요. 외국인과 함께 1위와 2위, 종목은 같지만 순위는 다릅니다. 현대로템과 SK하이닉스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전일에도 하이브에 어떤 호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의 군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음 달 이 막내 여자 걸그룹이 데뷔한다는 소식과 함께 수급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4위에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 2차 전지가 오를 때마다 먼저 치고 나가주는 LNF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기준에서 기관의 수 매수 종목도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오늘이 배당 기산일이고요. 하나금융지주 다음 주입니다. 1위에 2위 함께 이름 위치하고 있고요. 3위에는 삼성전자, 특히 HBM3를 SK하이닉스에서 다음 달부터 양산 시작한다는 소식 속에서 삼성전자도 HBM4에 대한 컨셉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4위에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고요. 5위에 셀트리온, 기관 역시 수급 가져가고 있네요. 그럼 개인의 수급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기준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1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도 태양열,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은 긍정적이었다는 소식 속에 개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젠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 소식 속에서 개인의 선택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LG화학과 네이버도 계속해서 개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 매수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특징, 어떤 힌트 함께 알 수 있는지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현재 구간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에서 일단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주가가 모두 1%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앞서 확인했었던 알테오젠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근접하는 주가의 급등세가 펼쳐지면서 양시장 모두 현재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0.7%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장 한번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주춤주춤했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 1,600억 들어갔고요. 오늘도 900억. 물론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다소 매수의 강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들어온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선물시장에서도 3,000억 넘게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좀 걱정되긴 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남무 회장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해외에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뭐 JP모건 누구 뭐 싱가폴 어디 할 것 없이 다들 26일에 있을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소 이제 냉정하고 시니컬하신 우리 김종혁 교수님. 외국인의 이러한 시각이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26일 이후로 더 뭔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외국인들은 뭔가 기대를 하고 먼저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정책이 뭐 시장의 예상만큼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외국인들이 또 속도를 높여서 대고 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재료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자기가 사고 싶은 물량을 충분히 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면 1월 연초까지 나타났던 외국인들 흐름은 조정해서 소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긴 샀지만 사는 종목이 너무나 뻔하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소위 매수의 금액을 대거 늘리면서 지주회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산 거죠. 네. 물론 이 안에 단기 물량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배당을 노린 그런 단기 물량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관련되어 있는 ETF가 몇 개가 생기고 그와 관련돼서 패시브가 앞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먼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소 실망스러운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대거 매도할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기대를 맞췄다고 해서 갑자기 뭐 매일 1조씩 사면서 시장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가능성 그것마저도 없다. 이미 외국인들은 살만한 충분한 물량을 연초에 10조라는 물량을 이미 샀고 그다음에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매수 기조가 완만하게 이어지거나 다소 차익 매물이 나오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살 만큼 샀다. 혹시라도 반대로 더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는 걸로. 그렇다면 반대로 팔 거다. 26일 이후에 대거 매도 물량이 출회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은 계신가요? 저는 오늘 오후장부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일단은 첫째로는 주말입니다. 주말이 껴있는 상황에서 월요일 날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하이닉스가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에 하이닉스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오늘 밤에 엔비디아 옵션 뭐 800불, 600불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그 옵션이 금요일 오늘 만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에 오늘이군요. 미국 나스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도 불확실성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주말 사이에 미국 정치권 이슈 역시도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하고 충분히 내가 뭐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우리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틀 전부터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미국에서도 보셨거든요. 네. 월요일 날 얘기가 나온다. 주말 끼고 있다. 오늘 오후장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하필이면 오늘 일본이 휴장입니다. 아, 아시아에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고 있던 일본이 휴장이다.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어라 하는 모습으로 좀 오후장에 약간 수급이 뒤집어지는 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 만약에 외국인이 지금 매수 규모에서 좀 줄어들거나 매도 우위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같이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종목 하나씩 또 수급 특징 좀 꼽아 보겠습니다. 김태성 교수님 네. 어떤 종목 꼽아주셨나요?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어제 저희가 강영균의 펀치라인을 통해서 강력한 그렇습니다. 시세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인데 우리 또 김태성 교수님도 픽을 하셨군요. 네, 일단 어제 장 맞추고 나서 이제 수급 잡힌 종목분들을 이제 쭉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온 기업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동안에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뭐 꾸준히 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에 투신과 이 연기금이 좀 강하게 매수해 줬다라는 게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구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체가 이제 반도체에 이제 들어가는 소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작년 초반보다 당연히 하반기에 가동률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 관련 산업에 대한 매출은 당연히 회복 그 이상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영위하고 있던 사업만 가지고는 사실 이제 주가의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의 신사업. 그럼 그 신사업이 무엇인가? 전구체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황화 리튬 관련 이제 사업이 재무제표에 이제 올해 1분기 혹은 2분기부터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고민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현재에 대한 수급 그리고 이 기업이 내온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대다수가 52주 신고가라든지 역사적 신고가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더 오른쪽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우리가 봐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 특징주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김태성 고수의 픽이었고요. 이어서 윤혜림 교수님. 네, 기간이 조금 3거래일 연속으로 보고 있는 하이브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이브. 그래서 엔터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런데 네. 사실 이제 2분기에 계절적 요인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전에 뭐 지금 당연히 관심이 반도체, 저PBR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쪽이 같이 빠져버리면 결국엔 이제 지금 많이 바닥권에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나 기업들이 갈 거여서 지금 이렇게 좀 거래량이 아직 많이 없고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엔터 중에 하이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것 같고요. 이제 르세라핌이 최근에 음반 발매를 했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음반 판매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 며칠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제이홉의 솔로 앨범 판매 소식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 긍정적인 의견 때문에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자 아이돌보다는 이제 남자 아이돌들에서 더 매출이 잘 나오는 부분이고 뭐 약간 르세라핌이 이렇게 좀 음반 매출이 안 좋다라고 해도 또 이제 더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엔터 중에서도 가장 흐름이 좋은 하이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저희가 월요일에도 엔터주 이야기하면서 엔터 지금 시점에서 담아도 되나라는 이야기에서 탑픽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종목이 바로 하이브였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 오늘장에서는 소폭 하락 구간인데요. 계속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테이블 고수는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항상 뭐 재미없는 주식을 가져오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재미없는 주식. 오늘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왜 재미없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주가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다시 20만 원이에요. 아이고, 네, 어이구라고요? 다시 꺾였네요. 네. 일단은 20만 원으로 회귀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움직임 보시면 20만 원 전후에서 계속 이제 등락을 보이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늘도 20만 원을 딱 찍고 거기서 또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도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20만 원이 안 깨지면은 여기가 또 단기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볼만하고 그리고는 최근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네이버의 2024년도 실적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 포워드 PER이 한 23배 정도, 20만 원에서 23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구글을 보더라도 25배, 그리고는 다른 빅테크들 포워드 PER 기준 30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는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 네이버가 20만 원을 지지하는가를 지켜보는 것도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요 가격대가 항상 저점이었습니다. 과연 이 저점을 딛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면모, 그러니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네이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효 고수님. 네,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충분히 보험을 들어놨다라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 이게 지금 주식 선물 매도인데요.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주식 선물 매도, 현물 매수를 늘리기 시작했던 1월 말 부근부터 주식 선물 매도도 1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현물 매수는 10조, 주식 선물 매도는 1조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월요일날 정책 발표됐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포지션을 청산할 때 현물을 대거 팔고 주식 선물을 매도했던 것을 매수하면서 포지션 전체를 줄이면 안 좋은 거죠. 반대로 실망스러워서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주식 선물 매도를 대거 줄이면서 보험을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저는 큰 대세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미 대비가 돼 있다.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슈, 주주환원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 쉽게 보시지 말고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을지는 그렇죠.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ST입니다. 네. 결국 뭐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대감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종목 중 하나가 동아ST입니다. 어떤 기대가 있죠? 비만 치료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메시라고 해서 또 이 그 혈액 관련된 치료제 기대감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전부 실행되는 게 내년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될지 안 될지와 상관없이 제약바이오 주가를 좌우하는 것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기존에 나타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도 나름 뭐 견조하게 버텨준다면 동아ST에게도 하반기 정도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 최근 수급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안 올랐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한 6개월 넘는 주가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또 그려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 특징주 4가지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일 고수, 동아ST, 김태성 고수의 레이크 머티리얼즈, 윤혜림 고수의 하이브, 테이버 고수의 네이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